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에 여유가 있고 나는 아직도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60살인데 왜 저 사람과 나는 이렇게 다를까 싶었습니다. 그 차이가 노력의 차이도 아니고 돈의 차이도 아니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천안에서 시장 옷가게를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61살이 된 지금도 그 시절을 자꾸 되짚게 됩니다.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남의 눈을 신경 썼을까요? 가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에도, 잘 풀리는 날에도 항상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작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나와 비슷한 처지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같은 시장에서 비슷한 규모로 장사를 했는데 왜 그 사람 얼굴에는 내게 없는 것이 있었을까요? 내 이름은 오병국입니다. 61살이고 천안중앙시장 안쪽 골목에서 오래된 옷가게를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셔터를 올리고 늦은 오후에 셔터를 내리는 하루가 25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가게 안에 거울이 3개 있었습니다. 손님이 옷을 입어보는 거울인데 나는 그 거울을 통해 손님 표정을 읽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드는지 그냥 보는 건지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를 얼굴에서 먼저 읽으려 했습니다. 그게 장사 감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손님이 나를 좋게 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가끔 나더러 피곤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뭐가 피곤한 거냐고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본 건 내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가게가 잘 될 때는 주변에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오 씨는 손이 크다, 사람 좋다, 장사 수완이 좋다는 말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다음날 더 일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뜸해지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가? 그런 생각이 이유 없이 찾아왔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시장 상인들 모임이 있으면 나는 빠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빠지면 나 없는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갈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게 이유였는데 스스로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임에 가면 나는 주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잘 풀어서 사람들이 웃으면 그날 집에 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반대로 내 말이 흘려지는 날은 뭔가 손해를 본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거래하던 도매업체 사장이 전화도 없이 다른 가게에 먼저 물건을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화가 났는데 화가 난 이유를 따져보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무시당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섭섭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위로가 아니라 나를 무시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나는 늘 그 모양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줘야 그날 하루가 제대로 된 것 같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가게가 잘 돌아가도 그 안이 허전했습니다. 50대 중반이 지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부었고 집중력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속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속상한 건 단골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오던 손님이 오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손님이 그냥 이사를 갔을 수도 있는데 나는 항상 나한테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취직시험에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걱정됐는데 바로 그 다음에 든 생각이 내 체면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가게를 접게 된 건 58살 때였습니다. 대형 의류 매장이 들어서면서 시장 안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는 시기였습니다. 나도 더 버티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버틴 이유 중 하나는 먼저 접으면 진 것 같아서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게 나를 몇 달 더 붙잡아뒀습니다. 가게 셔터를 마지막으로 내리던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옆에 있었는데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게 끝인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도 멍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가게를 하면서 쌓아온 게 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전함의 정체가 뭔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가게를 접고 나서 반년쯤 지났을 때 나는 여전히 뭔가 불편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걸 그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나보다 2살 위인 시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포목점을 하던 윤재섭이라는 사람인데 나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윤재섭이 가게 문을 닫던 날 나는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가 봤습니다. 그 사람은 셔터를 내리면서 오래 알고 지내던 옆 가게 아주머니한테 수고했다고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목소리가 조용하고 편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 순간에 그런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속상한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표정은 진짜로 속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재섭은 가게를 접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집 근처 텃밭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채소를 직접 키워서 이웃 할머니들한테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이웃이 고맙다고 하면 그냥 좋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 번은 그 사람한테 가게 없어지고 나서 허전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생각하더니 처음 2달은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전한 게 아니라 가벼운 거라고 했습니다. 가벼운 거라는 말이 나한테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게를 접고 나서 1년이 지나도 가벼운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뭔가 증명해야 할 것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윤재섭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젊을 때 남한테 잘 보이려고 너무 힘을 썼는데 이제는 그게 피곤하다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좋은 것 하나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속으로 그게 쉽냐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좋은 것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게 포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기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윤재섭은 자기 딸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 딸이 가끔 전화를 해서 아버지 뭐해요? 라고 묻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아들이 언제 그런 전화를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딸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하루를 살면서 틈틈이 연락이 오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딸도 그 아버지 곁에 있는 게 편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들한테 뭔가 해줘야 아들이 연락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줄 수 없게 되자 먼저 전화를 하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 어색함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나도 몰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는 남이 나를 좋게 봐줘야 그날 하루가 괜찮다는 걸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워낙 깊어서 그게 믿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의 마음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게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윤재섭이 텃밭에서 자란 고추 하나를 보고 좋아하는 게 가능했던 건 그 흐름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쁜 것을 덮으려 한 게 아니라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도록 그냥 두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그 흐름을 계속 끊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온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줘야 좋은 것이었고 아무도 몰라주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잘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억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나는 그게 60이 넘도록 계속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마음이 좋은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향하는 방향을 자꾸 외부로 돌리면 그 힘이 밖으로 흩어집니다. 인정을 받아야 좋아진다는 방식은 그 힘을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윤재섭은 그 힘을 밖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텃밭에서 자란 채소, 이웃 할머니의 반가운 표정, 딸의 짧은 전화 한 통. 그게 그 사람한테 진짜 좋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줘야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알면서도 못 바꿨을까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가까이 시장에서 버텨온 사람입니다. 문제는 내가 남의 반응을 구했던 게 사실은 남을 상대한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건 내 속에 있는 불안을 잠깐 가라앉히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내 불안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인정을 받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잠깐 잠잠해졌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또 누군가한테서 좋은 반응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게 반복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인간관계를 잘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임에 빠지지 않고 먼저 연락하고 잘 대해주는 것이 사람을 잘 사귀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나를 잘 봐줘야 내 불안이 가라앉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게 반응하면 상처가 됐습니다.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자꾸 생겼습니다. 윤재섭이 그 구조에서 벗어난 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좋은 것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랐던 것입니다. 남의 반응에 기대는 습관을 억지로 끄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 흐름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불안이 자꾸 나를 밖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있는 한 남의 눈이 신경 쓰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내 탓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구조를 모르고 사는 것과 알고 사는 건 다릅니다.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 뒤에도 바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바꾸는 것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내가 먼저 해본 것은 기록이었습니다. 뭔가 반응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갑자기 서운하거나 무시당한 것 같거나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을 짧게 적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뭘 바라고 있었는지를 그냥 적어보는 것입니다. 잘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순간을 적어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달 정도 적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인정을 구하는지, 어떤 말에 내 불안이 반응하는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달랐습니다. 분석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남의 반응을 기다리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도 모르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처음에 내가 왜 그렇게 남의 눈을 신경 썼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내 불안이 그 방향으로 나를 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불안이 잠깐 가라앉는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잠깐 가라앉히는 것은 채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워진 곳에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윤재섭은 나와 달랐냐는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마음이 넓거나 연습을 많이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것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흐름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막지 않았고 나는 계속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나이를 먹었는데 차이가 생긴 건 타고난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을 달래는 방향이 밖을 향했느냐 안을 향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 방향 하나가 오랜 시간 쌓이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는 카스텐센 연구팀이 오래전부터 수십 년에 걸쳐 확인해온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주의가 먼저 쏠리는 것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그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만 골라 해보신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반응이 튀어나온 순간을 짧게 적어보는 것, 그것 하나만 먼저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느끼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